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 2시 애플은 언리시드 이벤트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신형 맥북 프로와 에어팟 3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과연 나왔을지 주요 발표 내용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애플은 먼저 시리를 통한 애플 뮤직의 활용성을 더 높였습니다. 상황에 맞는 플레이리스트를 구축하고 시리를 통해서 해당 플레이리스트를 재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런 시리를 통한 사용성에 중점을 둔 보이스 플랜이라는 애플 뮤직의 새로운 구독 프로그램도 추가되었습니다. 월 4.99달러에 사용할 수 있고요. 안타깝지만 초기 17개 서비스 국가에 우리나라는 빠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애플의 인공지능 스피커 홈팟 미니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직물 소재의 메쉬망 외형에 상단 터치바는 RGB가 적용된 모습입니다. 이 시연 장면에서는 넓은 집안에서 여러 대의 홈팟 미니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나라 환경과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컬러는 오렌지, 옐로우, 블루, 그리고 화이트와 스페이스 그레이 총 5가지 컬러로 99달러의 가격으로 11월 출시됩니다. 자, 다음으로 에어팟 3가 공개되었습니다. 에어팟 3는 동적 머리 추적 기술이 적용되었고요. 애플 뮤직에 적용된 돌비 애트모스와 함께 공간 음향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이 스템 부분이 에어팟 프로처럼 짧아졌고요. 터치 컨트롤을 지원하는 포스 센서가 탑재되었습니다. 드라이버 유닛도 새롭게 바뀌었고 IPX4 등급의 방수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빗물에 젖는 정도는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어팟 프로에 있던 일부 기능도 탑재되었습니다. 먼저 어댑티브 EQ 기능이 탑재되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용자의 특성에 맞춰서 음향을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충전 케이스는 자동 페어링을 지원하고요. 배터리 사용 시간은 재생시간 기준 최대 6시간이며 5분 충전 시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충전 케이스를 통해서 4번의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총 30시간을 재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최근 애플이 맥세이프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에 맞춰서 충전 케이스는 맥세이프 및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가격은 179달러이며 북미 기준 오늘부터 주문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249,000원이고요. 출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온라인 이벤트를 찢어버린 신형 맥북 프로가 공개되었습니다. 애플은 맥북 프로를 공개하기 전에 맥북 프로를 위해 새롭게 설계된 프로급 M1 칩을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M1X라는 이름으로 소문이 무성했었지만 애플이 공개한 칩의 정식 명칭은 M1 프로였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밝힌 바에 따르면 기존 M1 칩 위에 상위 버전의 개념으로 M1 프로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북 프로에 맞춰 프로급 시스템에 걸맞는 M1이 필요했고 그에 맞춰서 새로 설계했다는 겁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메모리 대역폭을 M1 대비 2배로 늘리면서 M1 프로는 초당 200GB의 메모리 대역폭을, 그리고 통합 메모리는 최대 32GB까지 지원합니다. 이 CPU 부분은 10코어로 그중 8개는 고성능 코어, 2개는 고효율 코어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서 M1보다 70% 빠른 성능을, 그래픽 성능을 위한 GPU는 M1보다 8개 많은 16코어를 탑재했습니다. 그래픽 성능에서도 M1 프로는 M1 대비 2배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M1 프로가 영상 작업에 있어서 큰 강점을 가지는 영상 처리를 위한 미디어 엔진과 이 프로레스 적용을 통해서 4K 및 8K 이 프로레스 영상을 멀티 스트림하는 게 가능해졌고,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낮은 소비 전력이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성능 강화 버전이 아닌 완전히 다음 세대급 제품이라고 느껴질 만큼 놀라웠는데요. 애플은 더 놀라운 걸 들고 나옵니다.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M1 Max의 등장이었습니다. M1 Max는 M1 프로를 기반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일단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M1 프로 대비 2배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메모리 대역폭은 초당 400GB 를 제공합니다. 메모리 역시 512비트 LPDDR5로 최대 64GB를 지원하고요. CPU는 M1 프로와 동일한 10코어지만 GPU는 M1 프로 대비 2배인 32코어를 탑재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M1 Max의 GPU 성능은 M1 대비 무려 4배나 빠릅니다. 또한 M1 프로 대비 더 향상된 미디어 엔진, 그리고 2개의 프로레스 가속기가 탑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M1 Max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던 맥 대비 말도 안 되는 괴물이 나온 건데요. 애플은 여기서 최고의 전성비까지 꺼내듭니다. 애플은 꽤 시간을 들여서 기존 시장에 있는 노트북들과 비교해가며 애플 M1 그리고 M1 프로 및 M1 Max 탑재 모델이 얼마나 압도적인 전성비를 보여주는지를 설명했는데요. 라이브 발표에서는 자세히 못 보셨을 텐데 애플은 이 전성비 비교를 하면서 MSI와 레노버 그리고 레이저를 후드려 팼습니다. 사실 저 브랜드 제품이 비교되었지만 실제로는 인텔이 까였다고 봐야 되겠죠. 애플이 공개한 내용대로라면 전성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전성비가 좋다는 건 제품의 발열, 쿨링에 유리하다는 것과 또한 노트북 폼팩을 감안해 볼 때 배터리 효율과 사용 시간에서 장점
장점을 가지게 되죠. 노트북 베이스에서는 엄청난 이점인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M1X는 배터리 모드가 되었든 어댑터 연결이 되었든 관계없이 동일한 성능을 제공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휴대하면서 사용해도 퍼포먼스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신형 맥북 프로는 두 가지 크기로 출시가 됩니다. 16인치 모델과 14인치 모델로 출시가 되고요. 16인치 모델은 두께 16.8mm, 2.1kg의 무게를, 그리고 14인치 모델은 15.5mm 두께의 11.6kg의 무게, 그리고 그동안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했었던 상단 터치바는 물리키로 바뀌었고요. 포스터치 트랙패드와 함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입출력 포트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HDMI 포트가 탑재되었습니다. 상상이나 하셨나요? 맥에 HDMI 포트라니. 그리고 썬더볼트 4와 SD카드 슬롯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헤드폰 잭도 생겼고 썬더볼트 4 포트는 무려 총 3개, HDMI, SD카드 슬롯, 헤드폰 잭, 썬더볼트 4. 애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맥세이프도 적용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호불호가 좀 갈릴 것으로 보이는 이 노치가 정말 디스플레이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 베젤을 줄이면서 상단부의 카메라 부분을 제외하고 확장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긴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 내용을 보면 맥 OS 상에서 이 부분을 활용해 메뉴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화면에서 노치가 거슬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설마 했던 프로모션 기술이 정말 탑재되었습니다. 따라서 신형 맥북 프로의 디스플레이는 최대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하는 콘텐츠에 따라 화면 재생률을 자동 조절하고요. 그로 인해 배터리 효율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는데요. 커스텀 디자인의 미니 LED 백라이트를 채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1000니트의 밝기와 최대 1600니트의 피크 밝기, 그리고 100만 대 1 명암비를 통한 HDR 콘텐츠 등 영상 제작자들에게 엄청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탄생한 겁니다. 자, 그 외에도 1080p로 해상도가 올라가고 저조도 성능이 강화된 웹캠과 2개의 트위터와 4개의 포스 캔슬링 우퍼로 구성된 사운드 시스템은 이제 공간 음향도 구현한다고 합니다. 애플이 정리한 신형 맥북 프로의 성능 비교 내용을 살펴보면요, 16인치 맥북 프로의 경우는 이전 세대 맥북 프로와 비교했을 때 CPU 성능은 M1 프로 및 M1 맥스 모델이 모두 2배 향상되었고요. GPU 성능은 M1 프로가 2.5배, M1 맥스가 4배 향상되었습니다. 머신러닝 성능은 M1 프로가 M1 맥스와 함께 5배가 향상되었습니다. 14인치 맥북 프로의 경우 이전 세대 13인치 맥북 프로와 비교했을 때 CPU 성능은 M1 프로 및 M1 맥스 모델이 모두 3.7배 향상되었으며 GPU 성능은 M1 프로가 9배, M1 맥스가 13배 향상되었습니다. 머신러닝 성능은 M1 프로와 M1 맥스가 모두 11배 향상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은 M1 맥스에 탑재된 개선된 미디어 엔진으로 인해서 4K 프로레스 영상을 최대 30개 혹은 8K 프로레스 영상을 최대 7개 파이널 컷 프로로 편집할 수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 성능이 애프터버너를 설치한 28코어 맥 프로 시스템보다도 높다고 전했습니다. 자, 배터리 성능에 있어서도 이전 모델 대비 라이트룸 클래식의 경우 작업 시간이 2배 늘어났고요. 엑스코드 컴파일의 경우 작업 시간은 4배가 늘어났습니다. 영상 시청 시간 기준으로 14인치 모델은 최대 17시간 영상 재생이 가능하고요. 16인치 모델은 21시간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고속 충전도 이제 지원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30분 만에 50%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14인치 모델이 $1999부터 시작하며 16인치 모델은 $2499부터 시작합니다. 북미 기준으로 10월 26일부터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공업 기준으로는 14인치 M1 프로 모델이 두 종류로 나뉘고요. 기본형 가격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14인치 M1 맥스 모델도 있는데 이거는 주문 시 옵션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16인치 모델은 M1 프로 모델이 두 종류, 그리고 M1X 모델이 있습니다. 가격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놀라움을 넘어서 뭘 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M1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사실 놀라움이 컸었는데 M1 기반으로 약간의 수정만 거치고 맥북 프로에 적용해서 신제품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던 게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자, 아무리 맥 OS 기반으로 최적화의 강점을 가졌다곤 하지만 보여준 성능 향상폭이 너무 커서 이 정도면 거의 아키텍처를 갈아엎고 다음 세대로 등장하는 CPU 중에서도 야, 물건 하나 제대로 나왔네 라고 해야 볼 수 있을 수준의 퍼포먼스라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단위 자체가 비싼 건 맞지만 애플 프라이스가 따로 있듯이 비싼 건 늘 그래 왔으니까요. 이 부분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제품이 뽑아내는 퍼포먼스를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역대급 가성비 제품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 신형 맥북 프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애플 무섭네요. 저도 맥북 프로 뽐뿌가 너무 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플 또 한번 무섭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유튜브 러브더트 채널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